우리는 우리가 겪게 될 유일한 문제이며 유일한 해결책이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하이킹입니다. 오늘은 성공 철학의 대가 바프록터의 유작이 되어버린 부의 확신이란 책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부와 성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대사를 메모장에 정리하면서 저도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한 글자도 진도를 못 나가고 30분 이상 생각을 했어요.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니 지금의 제 상황에서는 부는 곧 성공이고 성공은 곧 부를 이루는 거라는 답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자기계발 영상에서 이게 무슨 수준 떨어지는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나 성과를 이루신 분들 아니면 공부가 깊으신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시죠. 부, 즉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요. 돈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아야 한다. 저도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공부가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한 진리가 저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초월해서 아이들을 보며 웃고 행복을 느끼고 삶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순간순간 짧은 행복은 누릴 수 있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 감추어둔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잠시 덮어서 감추어둔 것뿐이죠. 저의 궁극적 삶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하지만 속세와 등진 자연인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단단한 베이스, 즉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돈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란 걸 알겠어. 그런데 일단 그거 먼저 이루고 더 높은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자. 이게 지금 저의 수준이고 저의 목표입니다. 고상한 척 멋진 글귀로 위선 떨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한 줄의 대사를 작성하고 30분이 넘도록 고심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 채널만큼은 멋들어진 말이나 그럴듯한 이야기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지 말고 지금 저의 수준과 상황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저와 같은 보편적인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배우고 발전해 나가자고요. 저는 대다수의 자기계발을 다루는 분들처럼 경제적 자유를 얻지도 못했고 뛰어난 통찰이나 인사이트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계발에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저마다 관점이 다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프록터는 불만은 창의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자기계발 영상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루는 영상을 일부러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뭔가 간절하고 내 인생 한번 바꿔보고 싶은 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을 들여놓는 곳이 자기계발, 그 중에서도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도대체 무슨 특별함이 있길래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거나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조금 더 생산적이거나 조금 더 빨리 뛸 수는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존재라고요. 우리는 질량이자 에너지이고 진동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법칙은 사람이 만든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평하죠. 성공은 바로 이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는
이해와 능력에 달려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밥 프록터는 그만의 특별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패러다임. 오늘은 패러다임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패러다임을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요소로 설명합니다. 그는 패러다임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 사회적 관습, 즉 우리의 믿음, 습관, 행동 패턴을 결정짓는 사고의 틀로 정의합니다. 밥 프록터의 패러다임 이론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현실을 창조하며 부와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이를 바꾸면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을 자동화하고 매일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밥 프록터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얻는 이유가 바로 이 패러다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패러다임의 정의만 확실하게 확립할 수 있다면 큰 줄기는 이해를 하셨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의 결정체입니다. 하루만 자신이 하는 행동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해보면 지금 내 인생이 왜 이 위치에 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나약하고 게을러 빠진 나의 패러다임을 도대체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 걸까요? 저자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1. 자각하라. 나 자신을 아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2. 결정하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택하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생각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나는 그러길 원하는가 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높은 주파수에 머무를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높은 주파수란 쉽게 생각해서 긍정적인 감정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파수는 행동뿐 아니라 우리가 끌어당기는 대상을 통제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 즉 긍정적이고 행복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AM 주파수에 맞춰놓고 FM 음악을 듣길 바랍니다. FM을 듣고 싶다면 라디오를 FM 주파수에 맞춰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불안한 감정 상태로는 건설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 가득한 감정이야말로 그에 걸맞는 미래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3. 반복하라. 저자는 자각하고 결정했다면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반복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끊임없이 반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의 저자의 메시지를 조금 읽어볼게요.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반복해야 한다. 반복은 깨우침을 낳는다. 매일 하는 습관적인 행동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깨우침을 얻어야 한다.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하고 그 행동을 만들어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꿔야만 한다. 바로 반복을 통해서 말이다. 그 깨우침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4. 지속적 학습. 저자는 이 책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라고 수차례 강조합니다. 무지성으로 원하는 바를 상상하고 쓰고 외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사상 운동 철학자이자 위대한 작가인 네빌 고다드 역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명하고 의식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상상 속에서 미래는 현실이 된다. 현명하고 의식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배움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차원에서 무지는 의심과 걱정의 원인이 되며, 의심과 걱정을 내면화할 때 우리의 안에서는 공포라는 이름의 진동이 일어나며, 그 공포는 불안으로 드러나게 되죠. 우리의 마음에 공포가 각인될 때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결국 무지가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진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반대로 알은 이해의 근거가 됩니다. 이해를 구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공부입니다. 이해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은 공포와 대립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걱정, 그리고 믿음과 이해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의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무엇도 좋거나 나쁘지 않고 옳거나 그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죠. 모든 것은 그저 그 자체로 존재할 뿐, 우리의 생각이 그 존재를 좋은지 나쁜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항 속에 이쁜 금붕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투명한 어항 속 금붕어가 눈에 보일 때 우리는 어떠한 위화감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고 어항 속에 손을 넣고 조심스레 금붕어를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어항을 검은 천으로 가려보겠습니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속에 손을 넣어 무엇이 있는지 만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미끄덩한 금붕어의 손이 닿자마자 화들짝 놀라 황급히 손을 빼낼 겁니다. 알지 못하는 무지가 공포와 불안한 감정을 만들고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금붕어에게도 놀라게 만드는 거죠. 결국 공포와 불안을 몰아내고 이해와 믿음으로 우리를 높은 주파수의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배움과 공부 말고는 없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장착하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저자는 패러다임이 사이버네틱 메커니즘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이버네틱 메커니즘을 설명하려면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에어컨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에어컨의 희망 온도를 24도에 맞춰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24도까지 낮추고는 실외기의 가동을 멈춰 냉기가 나오지 않죠. 그런데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놓아 실내 온도가 다시 24도보다 높아지면 에어컨은 다시 실외기를 가동시켜 실내 온도를 24도에 맞추기 위해 냉기를 뿜어냅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이와 같다고 바프록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절묘하고 소름 끼치는 예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책에서 소개된 예문을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했다 말았다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사람들은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 평소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시 정상 체중보다 30kg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먹는다. 패러다임은 자동 온도 조절기나 자동 조종 장치와 똑같이 움직인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을 방해하는 적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 적이 바로 패러다임이다. 인간은 이처럼 나약합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왜 세상은 나에게 해로운 것들은 그토록 유혹에 빠지기 쉽고 매력적인 것들 뿐이며 이로운 것들은 정말 하기 싫고 힘든 것들 투성이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극복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변화시킨 패러다임마저도
갈대와 같이 시시때때로 흔들리는데 이러한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역시 세계적인 성공 철학자답게 저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념 체계는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바탕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재평가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히 바뀌곤 하죠.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꾸어 놓는 것은 반복이다. 관건은 우리의 신념 체계를 바꿔놓을 생각에 반복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우리가 왜 그토록 훌륭한 사람인지 온갖 근거를 들어 지지하는 말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말을 듣고 또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믿기 시작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재평가해야 한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바뀔 수 있으며 항상 변화한다. 이 변화에는 더 높은 곳을 향한 성장과 확장, 더욱 충만한 표현이 따라야 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하고 관심을 쏟을 때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아무리 패러다임을 바꾸고 확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나약한 인간의 습성을 간파한 저자는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다독이고 응원하며 패러다임이 더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배움과 공부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서두의 잡다한 이야기와 바프록트의 부의 확신에서 제시하는 인사이트 중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2년 전 고인이 되었고 이 책 부의 확신이 그의 유작이 되었지만 바프록트의 부와 성공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거대한 줄기인 패러다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들에는 어떠한 인사이트가 숨겨져 있는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트로에 인용한 구절 기억하시나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프록트의 명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게 될 유일한 문제이며 유일한 해결책이다. 새로운 지식과 잠재력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여정, 마인드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